안녕하세요. 오늘 3월 23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네오입니다. 네오 티커 NEO 네오입니다. 네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오는 제법 오래됐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네오를 안 들어보셨을 수가 없습니다. 큰 움직임이 2017년도에도 나왔던 거고,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이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움직임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중국 관련돼 있는 암호화폐 쪽 관련돼 있는 시류를 무척이나 많이 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계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중국계 코인들 중에서 거의 대빵의 역할을 해줘. 옛날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그 부분들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캐시가 움직임이 미미하고 네오의 움직임을 주석적으로 봅니다. 네오, 그 다음에 온톨로지, 그 다음에 폴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위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오 개발팀은 중국 상하이에 있고, 상하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폴카당 얘기할 때도 상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주간 이슈에도 나왔지만 상하이에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적용시키는 서비스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가 블록체인 쪽에 조금 적극적인 경향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홍콩을 베이스로 해서 암호화폐 비즈니스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간 이슈에서도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베이스로서의 접근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린 사람이 있죠. 트론의 저스틴 선입니다. 호비 거래소. 그걸 하면서 홍콩 베이스로 중국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알렸고, 실제로 정부 발표들이 나오면서 네오와 중국계로 대변되는 코인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또 이후의 차트도 같이 살필 겁니다. 네오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형태, 이게 사실은 조금 음모론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2017년 나오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중국의 특이한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사회 신용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요소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얘들이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중국 쪽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디지털 자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디지털 아이디, 아이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마트 계약 이런 부분들은 블록체인 특성상의 문제기 이슈하고 기본적인 기술적 요소 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생활 붙으면 그게 한꺼풀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데서 네오는 중국 정부 측하고도 뭔가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엔트 그룹하고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죠. 투자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요. 특이한 거는 일단 여기에서는 네오는 네오 네트워크의 그 리소스 관리하는 차원에서 형성되는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스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앱 내에 업비트 앱 내에 보시면 소액 부분을 열어보시면 가스가 들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가스가 네오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리소스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토큰이라는 거. 물론 이것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가스에 대한 부분들 얘기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홍콩을 베이스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드라이브를 본격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계 코인으로 얘기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카테고리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에 반발심으로 사실 K코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계 코인은 가면 뭐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는 프로젝트 타이틀로 시리즈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 네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네오 지금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오와 더불어서 또 온톨로지, 온톨로지도 온톨로지 가스도 있어요. 가스는 별로 예를 두고
본체인 메인 채널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네오와 온톨로지 그리고 뭐 폴카다 이런 정도는 꾸준히 좀 보시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차트의 움직임에서 그러면은 네오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전체 차트와 그리고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도의 움직임 이렇게 쪼개서 볼 겁니다. 일봉 차트로. 그리고 제시되는 모든 값들은 일봉의 종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값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든가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의미가 있는 가격을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먼저 네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의 움직임이 아주 큰 움직임이 나왔어요. 27만원, 28만원 구간대까지 갔던 움직임이에요. 28만원 구간에까지 갔던 움직임이에요. 지금은 한참 밑에 있죠.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때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왔고 이때의 움직임 구간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나왔던 중요 지지장값 상단 변곡점 이래 있는데 상단 변곡점은 한 번밖에 안 가, 원래 형성됐던 내용이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오게 되더라도 강한 저항이 될 거란 거 알고 계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나왔던 중요 지지값, 중요값 17만 8천원, 15만 9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끝값 10만 920원이죠. 자, 요 값들을 제시를 해드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되돌림 반등이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 자, 여기는 한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어요. 자, 여기는 요걸 포함해서 두 번이 나왔어요. 두 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이 나왔죠. 여기도 하방 이탈하고 나서 뭐 여러 차례 여기 나와 있죠. 파동 하나 치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요 움직임 뒤에 그럼 2021년도의 움직임을 같이 이어서 봐야 되겠죠. 2021년도의 움직임을 같이 이어서 살핍니다. 값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거. 뭐 이 부분들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이때 21년도의 움직임에서 또 큰 파동이 나왔어요. 이 큰 파동이 자, 여기 구간 끝 이탈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에 한 번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을 만들고요. 올라와서 세 번째 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간 끝값 앞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돌파를 바로 해버렸어요. 돌파했어요. 그리고 중요 지지장 2018년도 중요 지지장가 흔적을 남겼네요. 흔적을 남겼어요. 자, 요런 경우에 어저께 제가 오늘의 알트코인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경우에 대략 3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3점 정도를 줄 수 있다. 왜냐면 여기에 흔적을 남긴 거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적을 남긴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가 다음에도 곧 저항이 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앞에 한 번 돼 있었죠. 그럼 여기 두 번이 됐죠. 자, 여기 앞에 여기 두 번이 됐었고 여기 세 번째 때 올라갔죠. 그리고 또 올라갔죠. 네 번이 됐죠. 여기는 뭐 여전히 두 번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 값만 얘기하면 여기는 돌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15만 9천 원은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하고 17만 8천 원도 돌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차트가 여기 올 경우에 얘기해요. 여기 올 경우에 돌파 가능성으로 보도 되겠다. 차트는 지금 현재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체크만 해두시라는 거예요. 체크만. 여기 값이 실제로 왔을 때 우와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때 체크해 놓은 값들을 보고 돌파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지점에 캔들이 왔을 때 며칠간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돌파 여부를 좀 더 살펴봐라.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작지 않기 때문에 좀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리스크 대비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21년도에 나왔던 움직임을 보면 여기 또 중요 지지장값 두 개 나오죠. 10만 5천 원 있고 97,800원 정도 있죠. 자, 여기에 움직임이 보니까 깨지고 되돌림 큰 파동이 하나가 나왔어요. 큰 파동이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씩 나왔죠. 하나씩. 그 뒤에 그러면은 하반기 때 여기를 두들겼으면 가장 좋았겠는데 못 두들겼어요. 여기까지는 3점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뒤는 뭐다? 1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없이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적인 그냥 얘들이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탈 이런 거와 상관없이 차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패턴적으로만. 여기에 흔적을 여기 한 번밖에 안 남기고 그 뒤에 움직이면서 강하게 한 번 더 만들어주지 못했던 측면이 여기를 저항으로 보는 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7,880원, 105,000원은 여기 실제 차트가 왔을 때 저항의 역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의 흔적 남길 때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대응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매도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69,360원. 네,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기고 있어요. 여러 차례 두들기고 난 다음에 쏙 빠지고는 되돌림 반등이 없어요. 그러면은 69,360원은 돌파 가능성으로 보자. 돌파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21년 1대 있는 거는 21년도에 밑에 있는 차트 구간이에요. 밑에 있는 차트 구간도 여기도 보면은 되돌림 계속 이어지고 있죠. 두들기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구간은 여기가 돌파 개연성이 나와 있으니까 움직임이 좀 지속되면 여기에 돌파 개연성을 좀 더 보자. 여기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여러 차례 만들어 놓고 내려왔고 여러 차례 올라가고 나서는 여기 한 번에 구간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24,900원이 1차 저항이 걸릴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패턴을 봐서는 24,910원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여기 위에 올라와서 31,36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 69,360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근데 이 움직임은 97,880원과 105,000원에서는 강한 저항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트가 흔적을 남기는 정도가 고점대 움직임이고 조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기억을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에서 기억을 어디서 저항을 받을지. 그러면서 2022년도 5월, 6월 그리고 하반기로 이어지는 차트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항이 될 거라고 했고 여기 저항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여기는 돌파. 자, 여기도 구간 이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 구간 이탈하게 되면 여기로 올라오고 자 여기도 이쪽으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5월달 차트 구간을 봅시다. 작년 5월달입니다. 작년 5월달 차트 구간부터 보게 되면 이때 형성됐던 중요 값들, 중요 지지장가 그리고 구간 끝이 있고요. 하단 변곡이 있어요. 자 이때 여기 보면은 여기 구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돌파 여부를 살피지만 저항이 지금 일단은 잡힐 개연성이 있다. 왜냐면 한 파동이 이어졌다가 내려갔으니까 이건 한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항, 여기는 저항이 한 번 더 잡힐 개연성이 있어요. 저항, 여기도 저항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중요 값들에 대한 꼬리 계속 두들김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터치를 안 하고 내려왔고 이 움직임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 그리고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 유심히 보라고 얘기 드렸어요. 12월 달에 거래량이 앞 거래량보다 올라가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오는. 그래서 그런 뒤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반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2023년도로 진행이 됩니다. 2023년도로 바로 이어져 갑니다. 얘기가. 자, 이때의 움직임이 23년도에 나왔던 움직임을 보면 이 중요값들이죠.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 자, 9,335원은 음봉 종가가 깨졌어요. 여기는 다음에 오면 깨지는 자리인 거예요. 다음에 지지 테스트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60원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음봉 종가 지지를 확정적으로 받았어요. 여기는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올라갔고 자, 여기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종가 깨졌어요. 여기도 좀 약한 거예요. 여기도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하다. 자, 그리고 나서 되돌림 다시 상승의 움직임이 구간 이탈을 해버렸어요. 종가로. 그리고 나서 지지 테스트가 없었어요. 여기 지지 테스트 없었고 움직임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5월 돌파, 6월, 5월 중요값들 두 개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 움직임은 위로 못 가고 대략 보면 보실 수 있죠. 구간을 알려준 구간들의 절반 정도 딱 공략하고는 꺾였어요. 종가를 확보를 못했죠. 그러면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인 것들이 여기 5월 달에 16,840원 지지 못 받았죠. 그리고 14,890원은 지지받고 다시 되돌림 상승이 나왔고 이때 상단 변곡점 공략이 안 됐고 또 하락하면서 여기 지지 깨졌어요. 그러면서 깊은 하락이 나는데 이게 지금 억수로 애매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애매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오는 뭔가 지금 골 때려요. 지금 골 때리는 모습이에요. 거래량은 나오고 있는데 지지 라인들이라고 봤던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깨고 지금 막 흔들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서 확정적인 종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네오의 움직임에서는 좀 더 큰 폭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깨져버렸어요. 왜냐면 여기 구간을 안 가겠다고 그냥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지켜야 되는데 이때 조정이 또 보면 여기에 안 왔어요. 구간 끝으로는 안 왔어요. 왜냐면 중요 지지 장값들은 다 깼거든요. 깬 움직임이 나왔는데도 여기에 안 왔어요. 꼬리로 터치하든가 찌르든지 뭐 내려갔다가 올라오든지 뭐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도 확인 안 되고 여기도 확인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애매해요. 여기에 확정적 종가가 나와야지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네오의 움직임은 이건 여기에 확정적 종가를 기다리는 게 나을 모습으로 살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에서는 그래요. 차트적인 움직임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금 3월달 구간들이 중요 값들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는 상태는 다음에 그 자리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흡사 계속 얘기되지만 돌파, 갭 상승, 갭 하락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지지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 자리에 지지 테스트를 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도 깨졌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 종가 지지도 없고 양봉의 꼬리 종가 지지, 꼬리 지지, 그걸 이제 저는 반쪽짜리 지지라고 하지만 그것조차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지지 테스트도 마무리 안 됐고 여기 마무리 안 됐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종가 돌파를 했고 여기에 대한 저항은 하긴 했는데 지지를 또 못 받았어요. 또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또 재차 반등이 나왔고 여기 위에 양봉 돌파 됐는데 여기 또 지지 못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제대로 일단은 지지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네오의 움직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선 꺼보죠. 하락 추세선 꺼보면 여기에 대한 공략 정도가 단기 고점이지 않겠는가. 단기 고점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돌파 나올 수가 있어요. 돌파 나와서 여기 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밑에 확정적 종가 지지 없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찜찜함, 이걸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찜찜함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202평이 일봉 차트 202평이 위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 없이 갔어요. 모든 게 지금 지지 테스트 없이 지금 위에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발판 없는 사다리 위에 꼭대기 층에 있는 거랑 같다는 느낌이에요. 위태위태하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확정적 종가 지지가 어디라도 돼야지 거기가 발판의 역할을 할 건데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추가 하락이나 여기에 저항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된다. 여기 보면은 돌파가 3번이 있었는데 3번 다 종가 위에 강세 포인트 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한 번 더 테스트가 됐는데 이때도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깨졌으니까 여기는 뭐 제대로 지지 라인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은 12,140원 정도가 지지 테스트 여지를 살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11,980원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두 개 값이 같이 만족하는 값이에요. 여기에서 종가 지지가 이루어진다 하면 유효해요.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구간 끝에 확정적 종가 지지는 이 두 값에 대한 공략 가능성 상단 변곡점으로의 구간을 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오는 이제 거기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답변이 글쎄요. 조금 더 보시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판을 확실하게 밟고 있는 그는 출발선상에 우리 흡사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발판을 탁 밟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강한 지지를 받고 출발해야지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네오의 움직임, 일봉에서의 움직임은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불안한 측면들이 추세선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강세 포인트 17,880원 혹은 상단 변곡점 18,820원에 대한 공략 이후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여기 두 값 15,920원 14,770원에 대한 확정적 지지 여부는 좀 약할 것 같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 12,140원 그리고 11,980원을 만족하는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고 종가로 지지하는지를 살피는 게 네오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애매한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구간 이탈 포인트에 보통 이전에 다른 알트들 보니까 여기를 찔렀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오는 지금 여기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1520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확정적 종가가 있으니까 1060원, 1520원 뭐 여기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의 중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면 만원의 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 그런데 그건 이제 최악의 경우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12,140원과 11,980원 정도의 확정적 종가 지지만 나와도 네오에서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일봉 차트 기준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같이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 드릴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202평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202평이 제시한 값하고 교차되는 시점이 대충 언제일 거냐를 보시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여기 안에 시간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로스 자리에 그 차트가 거기를 안 간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같이 보시면 돼요. 현재는 12,140원, 11,980원의 확정적 종가 여부, 이거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이 과정이 202평에 올라오는 움직임과 같이 크로스되는 전후에서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1520원, 106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 여기가 하단 변곡점이 9,835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하방으로 열렸을 때는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조정이 이어진다면 떨어지는 칼 잡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미리 예약을 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알람을 걸어놓고 실제로 차트가 왔을 때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 움직임에서 찐 반등 자리에 왔다라는 시그널 나오기 전에는 잠시 관망하시면 그거보다 밑에 내려오면은 과감하게 잡으셔야 돼요. 9,335원 아래로까지 빠지는 움직임 만약에 나왔다. 그때는 과감하게 판단해서 움직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확인하러 위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위에 깨졌던 자리로 해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실행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는 네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이 조금 관찰하자.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간다기보다는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개연성을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140원, 11,980원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죠. 11,100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우선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자.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깨졌거든요.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지 테스트는 해당 값을 정확하게 터치하든지 해당 값 아래로 캔들이 내려왔다가 말아 올리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처에 와서 반등 났다고 지지 테스트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지지 테스트는 무조건 그 값을 찌르든지 그 값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오는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는 중장기는 제가 분명히 위에 구간들은 열어놓고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계속 몇 개를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구간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발판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움찔움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움찔움찔인 거예요. 이거는 확정적으로 가도 되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기가 애매한 자리다. 현재 위치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밟을 수도 있는데 이 움직임 뒤에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물론 초단기로 움직임을 보면 움직임 폭이 작지 않아요. 20, 30% 갈 수 있어요. 20, 30%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움직임 뒤에 움직임이 좀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초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라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